안녕하십니까, 뜬금아빠입니다. 요즘 세상을 들썩거리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LH 공기업 직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땅 투기를 해서 지금 세간에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죠. 국민적인 분노를 넘어서서 정권 심판론까지 등장하고, 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사뭇 궁금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시점에 LH 직원들과 땅 투기 잘하시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자, 이 책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책인 반면에 너무너무 안 읽어보신 책이죠. 사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너무 오래됐어요. 고전의 고전이죠. 이 할아버님께서, 정말 제가 할아버지라고 붙이기도 좀 민망한 나이죠. 1828년생이시니까 이분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191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도 110년이 넘은 분입니다. 예. 이러한 러시아의 대문호, 참 우리가 알기로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시죠. 그런 분이 지으신 책인데 대표작인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니나 정도는 다 읽어보셨다. 그렇게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는 읽어보셨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은 읽어보셨습니까? LH 직원들은 저는 분명히 안 읽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그렇게 땅 투기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예. 이 책은 톨스토이가 1881년도에 발표한 책입니다. 특이하게 이 책은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죠. 톨스토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은 백작 집안의 넷째로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 도박도 많이 하고 재산을 많이 탕진하셨다고 하죠. 그러나 글을 잘 쓰셔서 여러 가지 나중에 볼셰비키 혁명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인간의적인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특히 이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1881년도 작입니다. 기독교적 인간애와 도덕적 자기 완성이란 톨스토이 주의의 견해가 잘 나타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총 7편의 단편들이 이루어진 책인데 중간중간에 악마하고 천사들이 나옵니다. 아마 톨스토이 대문호께서 굉장히 주제가 심도 깊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화적인 이런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간중간에 천사와 악마들이 막 나타납니다. 특히 이 7편의 단편 중에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죠. 바보 이반. 제가 아마 유치원 때 읽어본 책인데, 물론 이 책에서 읽어본 건 아닙니다. 따로 동화책에서 읽어봤는데 바보 이반 같은 책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의 세 번째 나타나 있는 단편입니다. 바로 제목만 들으셔도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바로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 할아버님께서 140년 전에 저희들에게 던지신 겁니다. 바로 LH 직원같이 땅 투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럼 이 책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도시와 농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언니는 도시에 살고 동생은 농촌에 살고 있는데 서로 좋다는 얘기를 하다가 동생의 남편이 이야기에 뛰어듭니다. 그의 이름은 파홈. 오늘의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파홈은 땅만 충분히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 농촌 생활에서 땅만 충분히 있다면은 나는 절대 두려운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악마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에게 땅만 충분하면 다 두려울 게 없어? 이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 악마는 이 파홈과 내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당시 파홈은 소작농이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이 좀 괴팍한 관리인을 맞아서 파홈은 땅을 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5정보의 땅을 빚을 내서 사게 됩니다. 여기서 한 정보란 3,000평을 얘기합니다. 이 책이 러시아죠, 러시아. 3,000평. 3,000평에 15배. 예, 엄청나죠. 예. 45,000평의 땅을 삽니다, 파홈이. 그래서 파홈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너무너무 만족하는데, 당시 파홈이 살던 지역은 좁은 땅에 여러 농부들이 있어가지고 잦은 분쟁이 일어나죠. 서로 이 땅 일로 지나가지 마라, 저로 지나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분쟁이 있는데 파홈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비좁은 곳에서 살기 싫다. 좀 더 넓은 곳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깁니다. 파홈은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합원이 되죠. 조합원이 돼서 50정보의 땅을 빌립니다. 분배받게 됩니다. 근데 50정보. 예. 아까 45,000평에 다시 3배가 넘죠. 그러니까 15만 평의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농사와 소들을 키웁니다. 15만 평이면은 지금 웬만한 대학교 하나 정도의 땅인데 거기서 뭐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3년 정도 잘 농사를 지으면서 만족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악마가 유혹하죠. 비오면 이제 이 15만 평의 땅도 성에 차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자기가 영구히 자기 땅으로 갖고 싶은 넓은 땅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한 농부가 찾아옵니다. 바시키르 지방에 5,000정보의 땅을 아주 싸게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홈이 솔깃하죠. 그래, 5,000정보? 자기가 지금 50정보 땅에 살고 있는데 5,000정보면은 100배죠, 100배. 150만 평. 예, 아니, 150만 평이 아니고 1,500만 평의 땅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파홈은 막 이미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야. 예? 어디까지나 지금 이거는 러시아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땅이 있을 수 없죠. 예. 바시키르 공화국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타타르 부족이 있는데 아마 이 책을 썼을 적에는 그 타타르 부족을 염두에 두고 아마 톨스토이 작가가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마차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만큼 러시아 땅이 넓다는 거겠죠. 일주일간의 일주일의 여정 끝에 찾아간 곳에 정말 넓은 초원과 비옥한 땅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바시키르 초원장을 만나서 그에게 환심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땅이 필요하다. 나에게 땅을 영구히 소유할 수 있도록 증서를 써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바시키르의 촌장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좋다. 내가 당신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파홈은 얼마만큼의 땅을 내한테 팔 수 있느냐라고 묻자
바시키르 농부 그 촌장이 아마 정말 깜짝 놀랄 말을 하죠. 바시키르 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땅값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다. 하루분에 1000루블씩 정한다. 그게 우리의 땅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움이 깜짝 놀라죠. 하루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촌장이 설명해 줍니다. 하루 종일 당신이 걸어갈 수 있는 땅이 하루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움은 거기서 기절초풍하겠죠. 하루 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양. 자, 여기서 인간이 하루 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거리가 얼만큼 될까요?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죠. 아마 한 10시간 행군에 한 40km 정도를 갑니다. 근데 이것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니까 한 12시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파움은 생각합니다. 140리 정도를 내가 걸어가면은 하루 만에 걸어 갔다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140리면 56km입니다, 여러분. 56km. 56km. 하루 종일 56km를 걸어 다닙니다. 그 56km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원이 자기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 정도, 정말 한 도시, 지금 정말 한 도시 정도 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죠. 이 땅을 하루 동안 걸어 다니는데 출발점에서 도착해야 된다. 해가 질 때까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땅을 준다는 그 바시키르 촌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단 하나의 조건이다. 그러면서 곡괭이를 들고 가서 표시를 해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같이 촌장과 파움이 같이 가서 자기 땅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미기죠. 그래서 파움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잡니다. 근데 그날 밤에 파움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죠. 자기가 죽는 꿈을 꿉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파움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땅을 찾기 위해서, 땅을 갖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달려나갑니다. 해가 뜨자마자 파움은 자기 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지나가죠. 표시를 해둡니다. 곳곳에 표시를 해주면서 가고 있는데, 근데 파움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땅이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파움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욕심을 너무 많이 냈구나. 이거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파움은 그때부터 허겁지겁 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출발점으로 가기 위해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파움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바시키르 촌장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반겨주죠. 그러나 파움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파움의 머슴이 파움을 위해서 6척의 땅을 파주고 파움의 시체를 묻어주죠. 인간에게 돌아가는 마지막 땅은 무덤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톨스토이 할아버님께서 14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정말 한 뼘밖에 돌아갈 땅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LH 직원 여러분들, 우리 톨스토이 할아버지, 러시아의 대문호께서 140년 전에 충고하십니다. 인간에게 영원히 돌아갈 땅은 없다. 죽고 나서 당신의 소유는 한 평의 무덤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땅에 대해 너무 욕심이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톨스토이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